초코파이 하나로 시작해 30억 달러 유전 전쟁을 뒤집은 한국의 한마디. 만약 30년 전 한 한국 의사가 아프리카의 한 소년에게 초코파이 하나를 건네지 않았다면 오늘 유엔 본부에서 벌어진 이 장면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200억 달러를 들고 온 중국, 최신 시추 기술을 제시한 유럽, 정치적 보호막을 약속한 미국, 군사 패키지를 내민 러시아. 그 모든 걸 제치고 금액과 기술이 부족한 한국이 세계 최대 유전 독점권을 따낸 이유. 이야기는 총탄이 멈춘 작은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시작에 앞서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이야기, 초코파이로 시작된 인연. 여러분 혹시 이 광고 기억나시나요? 네, 맞습니다. 1990년대 한국을 따뜻하게 만들어줬던 정 컨셉의 초코파이 광고입니다. 이 작은 초코파이가 어떤 기가 막힌 기적을 만들어냈는지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1993년 5월 17일 안골라 베이라 마을. 총성이 멈춘 지 겨우 반년이 지났지만 공기 속엔 여전히 불에 그을린 냄새가 배어 있었다. 부서진 벽마다 총탄 자국이 별처럼 흩어져 있었고 마을로 이어지는 흙길은 폭격의 흔적으로 패여 있었다. 길목마다 지뢰 위험 표지판이 비스듬히 꽂혀 있었고 아이들은 놀이터 대신 폐허 사이를 헤집고 다녔다. 그날 마을 입구에 낯선 차량 2대가 나타났다. 먼지를 일으키며 들어온 흰색 도요타 랜드크루저. 아이들이 호기심에 몰려들었지만 어른들의 표정은 경계로 굳어 있었다. 중국인들인가? 누군가 중얼거렸다. 가끔 마을에 들러 다이아몬드를 사가던 중국 상인들 생각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달랐다. 청바지에 티셔츠, 무겁지 않은 표정. 무엇보다도 그들의 눈빛엔 계산이 아닌 따뜻한 온기가 깃들어 있었다. 올라 소모스 코레아노스. 키가 크고 안경을 쓴 남자가 서툰 발음으로 포르투갈어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우리는 한국인입니다. 발음은 엉망이었지만 그 말 속엔 진심이 묻어났다. 그는 김정우 의사였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뒤 2년간 열대의학을 공부한 경력이 있었다. 그와 함께 온 이들은 간호사 이영숙, 상하수도 전문가 박성민, 그리고 초등학교 교사 출신의 최밀란이었다. 마을 한가운데 그들은 군용 천막 3개를 쳤다. 하나는 진료소, 하나는 약국, 그리고 하나는 간이 수술실이었다. 그러나 첫 진료를 시작하자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사람들은 너무 많이 속아왔고 너무 많이 배신당했다. 낯선 이들을 쉽게 믿지 않았다. 그때 나는 앞으로 나섰다. 왼쪽 다리에 파편이 박혀 6달째 골마 있던 상처가 있었다. 할머니가 약초로 치료하려 했지만 고름은 멈추지 않았다. 김 의사는 내 다리를 보더니 한국어로 중얼거렸다. 아이고 이런. 무슨 뜻인지는 몰랐지만 그의 표정이 모든 걸 설명했다. 그는 상처를 알코올로 소독하고 작은 칼로 고름을 짜냈다. 고통이 날카롭게 밀려왔지만 그 손길은 놀라울 만큼 조심스러웠다. 핀셋이 파편을 꺼내는 순간 숨이 턱 막혔다. 녹슨 쇠조각 아마 총탄의 파편이었을 것이다. 이제 괜찮을 거야. 그의 포르투갈어 발음은 어눌했지만 미소는 또렷했다. 그리고 그는 작은 무언가를 내밀었다. 동그란 과자, 초콜릿이 코팅된 달콤한 향. 초코파이라고 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한 입 베어 물었다. 그 부드러운 빵과 달콤한 크림이 혀끝에서 녹아내렸다. 순간 눈물이 고였다. 언제 마지막으로 단 것을 먹었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김 의사는 내가 먹는 모습을 바라보며 웃었고 이영숙 간호사가 통역해 주었다. 선생님이 너처럼 맛있게 먹는 아이를 보니 기분이 좋대. 그날 밤 나는 할머니에게 그 이야기를 했다.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세상에 공짜는 없어, 좋아. 저 사람들도 뭔가 원하는 게 있을 거야.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김 의사의 눈빛에서 이익이 아닌 다른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매일 반복된 기적. 다음 날부터 한국 의료진의 하루가 시작됐다. 새벽 6시 김 의사는 마을을 한 바퀴 달렸다. 아이들이 따라 달렸고 나도 그 무리에 섞였다. 이영숙 간호사는 저녁마다 여성들을 모아 손 씻기와 위생 교육을 했다. 비누를 사봉이라고 부르며 나누어 주었고 박성민 기술자는 오염된 유일한 우물을 정수해 맑은 물을 만들어냈다. 아이들은 생전 처음 투명한 물을 마시고 웃음을 터뜨렸다. 최밀란 선생님은 임시학교를 열고 한글을 가르쳤다.
기억, 니은, 디귿 처음엔 낯설었지만 그 글자들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다. 김 의사는 저녁마다 내게 한국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우리나라도 전쟁을 겪었어. 그때 우리는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았지. 그래서 지금 도움을 주러 온 거야. 도움을 받았으니까 도움을 준다. 그 단순한 말이 마음 깊이 새겨졌다. 2년이 지나 떠나야 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예산 삭감 때문이라고 했다. 나는 물었다. 언제 다시 와요? 김 의사는 한참을 고민하다 말했다. 언젠가는 약속할게. 하지만 언제일지는 몰라. 그는 편지를 건넸다. 포르투갈어와 한글이 함께 적힌 낯설지만 따뜻한 글씨. 너는 똑똑하고 착한 아이야. 앙골라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기회가 되면 한국에도 와. 우리가 너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떠나는 날 나는 차를 끝까지 따라갔다. 먼지가 사라질 때까지. 그리고 그날 밤 편지를 품에 안고 다짐했다. 언젠가 반드시 앙골라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두 번째 이야기, 초코파이를 품은 외교관, 그리고 거대한 함정 속으로. 루안다 국립대학교 국제관계학과 졸업식 날, 나는 여전히 김정호 의사의 편지를 주머니에 넣고 있었다. 1993년 15살에 내가 초코파이 하나에 웃음을 되찾았던 기억은 잊히지 않았다. 그날의 약속은 나를 외교의 길로 이끌었고, 이제 나는 앙골라 외교부의 말단 사무관이 되어 첫 출근을 앞두고 있었다. 외교관이 되면 무엇을 하고 싶은가? 면접 때의 질문이 떠올랐다. 앙골라를 위해 진심으로 일하는 파트너를 찾겠습니다. 그때 심사위원들이 살짝 웃었지만 내 마음은 진지했다. 그러나 불과 몇 년 만에 나는 그 말이 얼마나 순진한 이상이었는지 깨달아야 했다. 자원의 저주와 현실. 앙골라는 석유와 다이아몬드가 풍부했다. 하지만 국민 다수는 하루 $2 이하로 살아갔다. 자원의 부는 국민이 아니라 외국 기업과 정치 엘리트의 주머니로 흘러갔다. 2003년 나는 모스크바에서 열린 국제에너지 포럼에 파견되었다. 그곳에서 만난 한국에너지경제연구원의 이승훈 박사가 말했다. 한국은 석유의 99%를 수입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신재생 기술을 개발할 수밖에 없었죠. 자원이 없어서 더 발전한 겁니다. 그 말은 충격이었다. 자원이 많으면 번영한다고 믿어온 내 생각이 무너졌다. 우리는 자원의 저주에 빠져 있었던 것이다. 2007년 중국이 본격적으로 앙골라 시장에 진입했다. 중국 석유 화공 집단과 중국 해양 석유 총공사는 $200억 약속하며 도로, 병원, 학교 건설 계획을 내세웠다. 처음엔 모두가 환영했다. 하지만 현장에서 본 진실은 달랐다. 카빈다 해상 유전 인근 바다는 검게 변해 있었다. 원유 유출 사고가 있었지만 중국 기업은 형식적인 정화 작업만 했다. 어부 안토니오 벤투가 울먹이며 말했다. 바다가 죽었어요. 이제 고기가 없습니다. 환경 피해뿐 아니라 계약 조건도 치명적이었다. 석유 생산량의 70%를 20년간 중국에 공급하되 국제 시세보다 20% 낮은 가격이었다. 사실상 경제적 예속이었다. 중국이 환경을 무시한다면 서방 메이저들은 교묘했다. 토탈, 쉐브론, BP, 엑슨모빌 그들은 지속 가능한 개발과 사회공헌을 홍보했지만 실상은 세금 회피와 이윤 송출이 전부였다. 파리에서 열린 아프리카 에너지 회의에서 NGO 보고서를 읽었을 때 내 손이 떨렸다. 토탈이 앙고라에서 벌어들인 $100억 중 앙고라에 남은 금액은 $15억 뿐. 이것이 21세기 식민주의였다. 19세기에는 총과 군함이 있었다면 지금은 계약서와 회계장부가 그 무기였다. 미국의 달콤한 덫. 2015년 미국 국무부 아프리카 담당 차관보 톰슨과의 회담 자리. 조아킴 과장님, 하버드에서 공부해 보실 생각 없으세요?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추천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제안은 외교관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기회였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미국의 호의는 순수하지 않았다. 그 길을 택하면 돌아와 미국에 유리한 정책을 펼치라는 무언의 기대가 따라올 것이다. 감사하지만 지금은 앙고라에서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내 대답에 톰슨의 미소가 살짝 굳었다. 중국과 너무 가까워지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은근한 협박이었다. 러시아의 무기 거래. 2016년 러시아 로스네프트와 가즈프롬이 등장했다. 그들의 제안은 단순했다.
정치 간섭 없이 오직 비즈니스. 하지만 조건엔 군사협력이 포함되어 있었다. 수호의 전투기 24대, T-90 탱크 100대를 석유 개발권과 맞바꾸자는 것이다. 국방부는 환영했지만 나는 경계했다. 무기 거래는 곧 정치 개입으로 이어진다. 다른 나라에서 이미 그런 사례를 봤다. 다시 떠오른 편지. 정치, 돈, 로비, 뇌물 그 한가운데서 나는 점점 길을 잃고 있었다. 그때 베이라 마을 원로 도밍고스 할아버지가 한 말을 떠올렸다. 나라를 믿지 말고 사람을 믿어라. 그 한국 의사처럼 진심인 사람을 찾아라. 나는 15년 전 받은 편지를 꺼냈다. 종이는 낡았지만 글씨는 여전히 살아있었다. 언젠가 앙고라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나는 속삭였다. 선생님, 저는 정말로 앙고라를 위해 일하고 있는 걸까요? 하지만 그 답은 아직 오지 않았다. 세 번째 이야기, 다시 온 약속, 방역버스, 태양빛, 그리고 화면 속 스승. 2020년 3월 세계가 멈췄다. 공항에 내려앉은 비행기들, 텅 빈 시장, 문을 닫은 학교. 병원엔 산소가 부족했고 시청의 사이렌은 종일 울렸다. 코로나19는 베이라 마을 같은 변방을 가장 먼저 가장 깊게 앓히었다. 마스크를 구하기 위해 어른들은 집집마다 헝겊을 찢어 묶었고 기침 소리가 새벽 안개처럼 골목을 떠다녔다. 그런데 그 혼탁한 공기를 가르는 바퀴 소리가 들렸다. 흰색 미니버스 차량 옆에는 파란색과 붉은색이 서로를 감싸는 문양이 그려져 있었다. 태극. 조아킴 국장님 맞으시죠? 버스에서 내린 젊은 남자가 마스크 너머로 인사했다. 질병관리청의 박성우 과장. 그가 손에 든 상자에는 진단키트와 휴대용 PCR 장비, 그리고 매뉴얼 K-리스판스라 적힌 얇은 매뉴얼이 단단히 묶여 있었다. 우리가 갖고 온 건 장비만이 아닙니다. 시스템이에요.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자신감이 있었다. 누구를 먼저 검사할 것인가 선별의 기준. 밀접 접촉자 분류와 추적 동선 표준. 매일 오전 9시 브리핑, 신뢰를 위한 투명 공개. 회의실 화이트보드가 빽빽해질수록 내 머릿속도 정리됐다. 중국은 언제나 빨랐지만 무거웠고 서방은 정교했지만 느렸다. 그런데 한국팀은 빠르고 가볍고 정확했다. 무엇보다 겸손했다. 저희도 초반엔 많이 틀렸어요. 박성우 과장이 웃으며 말했다. 실수와 실패에서 배운 것을 공유하러 왔습니다. 그 말은 지도보다 동행에 가까웠다. 방역의 첫 실험, 그리고 신뢰의 첫 기록. 베이라 마을 광장 옆 낡은 축구장이 야전 검체소로 바뀌었다. 햇빛이 강한 오후, 붉은 흙먼지가 일어나는 그 자리에서 줄 선 사람들은 처음엔 불안해했다. 면봉이 코를 스치는 그 짧은 순간도 낯설었지만 더 낯선 건 매일 9시의 브리핑이었다. 오늘 신규 확진 7명. 밀접 접촉자 19명. 검체 수거 133건. 양성률 5.2%. 숫자는 차갑지만 숨지 않은 숫자는 사람을 안심시킨다. 한 달 뒤 베이라의 곡선은 꺾였다. 그리고 2달 뒤 하향을 그렸다. 노인의 대표 도밍고스 할아버지가 마스크를 내리고 말했다. 오랜만이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방역은 결국 신뢰의 언어였으니까. 비닐하우스 대신 지식을 세우다. 스마트팜. 방역이 안정화되자 두 번째 팀이 도착했다. 농촌진흥청의 김영수 박사. 이건 단지 온실이 아닙니다. 일정과 분석과 표준으로 짠 공장입니다. 플라스틱 커튼을 젖히자 촘촘하게 매달린 센서와 얇은 관들이 미로처럼 얽혀 있었다. 수분, 온도, 이산화탄소 수치가 모니터 위에서 분 단위로 깜박거렸다. 물 사용량 90% 절감. 농약은 거의 제로. 365일 재배. 김 박사가 손가락으로 생장 그래프를 가리키며 말했다. 마을 대표 마누엘이 물었다. 우린 삽밖에 몰라요. 이걸 할 수 있을까요? 삽을 들던 손이면 됩니다. 대신 오늘은 삽 대신 태블릿을 드릴게요. 훈련은 한 달이었다. 첫 달엔 물을 아껴 쓰는 법을, 두 번째 달엔 물을 적시에 쓰는 법을 배웠다. 세 번째 달이 되자 마누엘의 손은 토마토 껍질이 아니라 데이터의 미세한 변화에 먼저 반응했다. 6달 뒤 베이라의 시장에 진열된 채소 바구니는 더 이상 비어있지 않았다. 이제 비 오는 날도 수확을 미루지 않아요. 날씨가 아니라 계획이 농사를 짓습니다. 마누엘이 어깨를 폈다.
그의 말은 자부심의 문법으로 쓰여 있었다. 화면의 거리, 마음의 거리, 원격 의료 네트워크. 세 번째 상자가 한국에서 도착했다. 서울과 루안다, 그리고 베이라를 실시간으로 잇는 원격 의료 시스템. NCMC 솔, 앵골러 내셔널 하스피털, 베이러 클리닉. 로그인 화면이 떠오르는 순간 모니터 속 창에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다. 조아킴, 정말 오랜만이야. 김정호 의사 머리는 훨씬 휘어졌고 광대뼈의 선은 분명해졌지만 눈빛은 그날과 같았다. 나는 15살 소년으로 돌아간 듯했다. 말문이 막혔다. 선생님, 잘 컸구나. 아니, 잘 이끌었구나. 원격 시스템의 첫 시연 환자는 카를라였다. 임신성 당뇨가 의심되었지만 장비도 인력도 부족해 몇 달째 적절한 진단을 받지 못했다. 서울의 내분비내과 전문의가 장비 화면을 같이 보며 말했다. 여기 이 수치. 인슐린 투여 프로토콜 2-B로 시작합시다. 그리고 식단은. 화면 너머로 종이 넘기는 소리가 났다. 처방은 영상 속에서 분해되어 베이라의 진료대 위에 정확히 조립됐다. 한 달 뒤 카를라의 혈당은 안정됐다. 아기가 엄지손가락을 빨아요. 초음파 사진을 보며 카를라가 말했다. 화면 너머의 서울에서 누군가 감탄사를 삼켰다. 태양으로 불을 당기다 전력과 물. 송전선이 닿지 않는 벽지가 빛을 얻는 방식은 단순했다. 하늘에서 받는 것. 한국전력팀이 설치한 소형 태양광 발전소는 마을의 밤을 바꿔놓았다. 가로등은 별 대신 길을 지켰고 냉장고는 약품을 버리지 않게 했으며 학교의 태블릿은 낮에 받은 수업을 밤에도 복습하게 해줬다. 그리고 물. 한국수자원공사팀이 설치한 간이 정화 시스템은 강물을 투명한 음료수로 바꾸는 예술이었다. 필터를 통과한 물은 자외선 살균 장치에서 단 30초의 세례를 받고 컵에 담겼다. 맛이 없네. 베이라의 꼬마 페드로가 심각하게 말했다. 물이 맛이 없어야 제대로 된 물이야. 김태영 박사가 웃으면서 대답했다. 그날 아이들은 물을 6잔이나 들이켰다. 2달 뒤 어린이 설사병은 80% 줄었다. 통계는 생존의 다른 이름이었다. 교실의 벽을 지우다. 디지털 교육과 교류. 이성민 박사팀이 들고 온 건 교과서보다 얇고 칠판보다 넓은 화면이었다. 베이라 통합학교의 오전 10시. 서울의 중학생 김민지가 화면 속에서 말했다. 안녕하세요. 올라. 베이라의 카를라가 대답했다. 방정식은 언어가 달라도 풀렸고 노래는 억양이 달라도 화음을 얻었다.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은 서로의 도시를 스케치해 보여주었다. 서울의 지하철 노선도가 베이라의 강줄기와 같은 결을 이룰 때 나는 생각했다. 교육은 지도를 그리는 일이고 그 지도는 서로에게 길이 된다고. 국기 2장 바람 하나. 2021년 5월 17일 정확히 김정호가 처음 베이라에 도착했던 그날. 김정호 기념보건소의 현판식에서 앙골라 국기와 태극기가 나란히 올랐다. 대나무 끝에서 두 천이 바람을 받았다. 하나의 바람, 두 개의 깃발. 나는 마이크 앞에 서서 천천히 말했다. 28배 전 저는 다리에 파편을 품은 소년이었습니다. 그날 한 한국인이 제 상처를 꿰매주고 저에게 초코파이 한 조각을 건넸습니다. 오늘 저는 그 약속의 답장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람들이 박수쳤다. 한국팀의 눈동자 가장자리가 젖어 있었다. 박성우 과장이 귓속말했다. 우리 잘하고 있는 걸까요? 나는 대답했다. 네.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 증명하고 있어요. 장관의 책상 위 그리고 한 봉투. 2023년 1월 나는 안골라 외교부 장관에 임명되었다. 취임사 원고 마지막 페이지에 나는 한 문장을 더 썼다. 진정한 외교는 이익의 교환이 아니라 마음의 교환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내 책상 위에 봉투들이 쌓이기 시작했다. 중국 300억 달러. 유럽 최신 시추 기술. 미국 정치적 우산. 러시아 군사 패키지. 그리고 한국. 150억 달러. 숫자는 작았다. 하지만 그 뒤엔 다른 단어들이 빽빽했다. 현지 고용 70%. 매년 100명, 10년간 1000명의 기술자 양성. 환경 영향 최소화 프로토콜 공동 설계. 프로젝트 데이터 전면 공개 공동위원회 감독. 나는 봉투를 덮고 창밖을 보았다. 숫자는 비교를 부르고 약속은 질문을 부른다. 이번에도 지킬 수 있나요?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다. 발신자 김정우. 조아킴. 선생님. 서류 속 숫자 말고 서류 밖 사람들을 떠올려봐. 서명 뒤에 살아갈 얼굴들. 그 얼굴들이 30년 뒤에 뭐라고 말할지를 생각해. 통화가 끝나고도 한동안 나는 수화기를 내려놓지 못했다. 창밖에 나무가 흔들리고 있었다. 바람 때문인지 내 마음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결정을 내릴 시간이 왔다. 나는 슬그머니 서랍을 열어 31년 전의 편지를 꺼냈다. 종이는 거의 투명해져 있었고 잉크는 희미했다. 하지만 한 줄만은 놀랍게 또렷했다. 도움을 받았으니까 이제 도움을 주는 거지. 서명했다. 카빈다 해상유전 제2구역 대한민국 컨소시엄의 독점 개발권 부여. 나는 펜을 내려놓았다. 손이 떨리진 않았다. 오래 걸렸지만 단순한 결론이었다. 돈과 기술은 조건일 뿐 기준은 사람이었다. 네 번째 이야기, 유엔에서 울린 박수, 그리고 2054년의 편지. 2024년 3월 15일 뉴욕 맨해튼. 유엔 본부 국제에너지 포럼 메인홀.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리쬐는 가운데 700쌍의 눈이 연단 위 나를 향하고 있었다. 마이크를 잡은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러나 숨은 고르고 마음은 잔잔했다. 앙골라 공화국은 카빈다 해상유전 제2구역의 독점 개발권을 대한민국에 부여합니다. 순간 공기가 멈춘 듯 했다. 중국 대표 장 웨이밍의 입술이 굳어졌고 미국 유럽의 기업 임원들이 서로를 바라봤다. 그리고 CNN 기자가 손을 들었다. 장관님,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한국은 금액과 기술에서 경쟁국보다 부족했습니다. 나는 천천히 대답했다. 이유는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리가 가장 어려웠을 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왔습니다. 그때도 지금도 그들은 진심으로 우리를 돕습니다. 이것이 신뢰의 힘입니다. 기립박수가 터졌다. 아프리카 대표단부터 시작해 점점 더 많은 이들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장웨이밍조차 마지못한 듯 손뼉을 쳤다. 30년 만의 약속. 그날 밤 한국 대표단과의 소규모 만찬 자리가 마련됐다. 맨해튼의 작은 한식당. 김대중 사장, 박철수 부사장 그리고 문이 열리며 한 사람이 들어왔다. 김정우 의사. 그 순간 나는 의자도 잊고 자리에서 뛰어올랐다. 선생님. 그도 내 이름을 부르며 걸음을 재촉했다. 서로의 어깨를 붙잡는 순간 30년이란 시간이 무너져 내렸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 되었구나, 조아킴. 아니에요. 그저 선생님이 심어주신 씨앗이 자란 것뿐입니다. 테이블 위엔 김치찌개가 올려졌다. 약속했잖아요. 초코파이보다 더 맛있는 걸 대접하겠다고. 그의 웃음에 나는 첫 숟갈을 떴다. 국물의 매운 향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자 15살의 내가 떠올랐다. 그때보다 훨씬 더 달콤했다. 약속이 지켜진 맛이었다. 카빈다의 바람. 그해 9월 카빈다 유전 개발 현장이 가동됐다. 환경보호시설이 최우선으로 설치되고 지역 주민 대표와 상시 소통 창구가 운영됐다. 무엇보다 전체 인력의 70%를 앙골라 사람들로 채웠다. 젊은 기술자 안토니오가 내게 말했다. 장관님, 이제 저도 해상 플랫폼을 돌릴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배웠거든요. 이 프로젝트는 석유만이 아니라 사람을 길러냈다. 매년 100명의 청년들이 한국으로 연수를 떠났고 그들은 석유공학, 환경공학, 해양기술을 배우고 돌아와 앙고라의 에너지 산업을 이끌 준비를 했다. 베이라 31년 후 11월 나는 김정우 의사와 함께 베이라 마을로 향했다. 비포장이던 길은 포장도로로 바뀌었고 가로등은 태양광으로 빛나고 있었다. 마을 입구에서 아이들이 달려와 한국어로 말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김정우 기념 보건소. 31년 전 천막을 치던 그 자리에 세워진 2층 건물. 안에는 당시 흑백 사진이 전시돼 있었다. 마을 사람들이 김 의사에게 말했다. 이건 우리가 지킨 역사입니다. 그날 저녁 축제의 마지막 순서. 베이라 초등학교 합창단이 무대에 섰다. 첫 음이 울린 순간 내 심장이 멈춘 듯 했다. 아리랑. 31년 전 이영숙 간호사가 부르던 그 노래였다. 포르투갈 억양이 섞인 한국어 가사였지만 그 울림은 순수했다. 김정우 의사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울었다.
합창이 끝나고 7살 소녀 루시아가 김 의사에게 다가와 말했다. 할아버지, 고마워요. 그는 아이를 안으며 대답했다. 아니야, 내가 고마워. 2054년 미래에서 온 편지. 다시 유엔 회의실로 돌아와 나는 30년 후를 상상했다. 한국에서 교육받고 돌아온 수천 명의 앙고라 청년들.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는 베이라 마을 출신 기업가들, 그리고 또다시 누군가를 돕기 위해 떠나는 아이들. 호텔방에서 서랍을 열었다. 31년 전 받은 편지는 이제 거의 투명해져 있었지만 한 문장만은 선명했다. 도움을 받았으니까 이제 도움을 주는 거지. 나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새 봉투에 넣었다. 앞면엔 이렇게 적었다. 2054년 이 편지를 보게 될 아이들에게. 기억해라. 진정한 외교는 이익의 교환이 아니라 마음의 교환이다. 진정한 발전은 자원의 개발이 아니라 사람의 성장이다. 그리고 초코파이 하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